네, 부동산 학교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업 중에서 부동산 활동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업 이 분야는 최근 10년 동안 기출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그 부동산업이 그 의의를 한번 살펴보시죠.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개발업, 입지 선정업, 감정평가업 등 여러 부동산을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 분류를 보면은 에스크로우라고 해서 이행 대행업이라고 있어요.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련된 일을 대행해주는 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보통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금, 즉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 이런 거 통틀어서 대금이라고 그러죠. 대금의 수수 받는 거, 주는 거,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세금 등 관련 사항 전부를 대행해 주고요. 그래서 이 장점은 뭐 아마추어라고 표현할게요. 일반인들은 뭐 이런 부분 잘 모르시니까 일반인들끼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거래를 한다든지 했을 때 부동산 거래할 때 하자도 생기고 사고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를 뭐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따지게 보면 전체적인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보증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요. 우리 그 부동산 같은 거 보면 권리 분석을 좀 해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이 부동산의 그 등기를 칠 때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권리 분석을 좀 잘 해주고 하는데요. 권리 분석이 뭐냐면 부동산에는 권리가 여러 개 있죠. 우선 소유권과 물건이 있잖아요. 물건 중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용의 물건도 있고 그다음에 제하 물건도 있고 이건 뭐 민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이 권리 하자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흔히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동산 소유권을 보증해주는 부동산업이 있고 또 부동산 상담업.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부동산 상담업으로 좀 말하자면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부동산의 판매, 임대, 관리까지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획, 융자는 별도로 다른 업체에서 하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하게 되고 이런 감정평가 등의 조언 서비스를 해주고 보수를 받는 업이 바로 부동산 상담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토지 개발업과 도시 개발업이 있는데요. 토지 개발업은 여러분들 그 측량 설계 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개발 행위 허가를 해서 택지나 농지나 묘지, 임야 뭐 이런 각종 용도의 토지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이 사람들은 판매까지는 안 하죠. 판매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컨설팅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여러분들 뭐 시골에 간다든지 어디 가다 보면은 임야 중턱에 아니면 뭐 건강에 좋은 곳에 이 택지를 개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원단지, 뭐 전원주택 부지를 판매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바로 토지 개발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개발에 관계돼서 전원 주택 그 부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농어촌공사에서 문화마을 부지라든지 또 전원마을 부지 이런 것을 또 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바로 토지 개발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개발업은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 재개발, 재건축 등 이런 토지를 최유효 이용 상태로 개발을 해주는 업이 바로 이러한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까요?
그저 부동산 경영과 부동산 윤리 부분인데 이건 매우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상식적인 부분이고 그 부동산 윤리란 우리 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준수해야 될 도리가 있잖아요. 뭐 도덕적인 개념도 있고 뭐 법률적인 개념도 있고 하지만 우리 정말 인간으로서 준수할 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업도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및 활동할 때는 엄격한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를 준수해야 우리 부동산업의 발전도 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높은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동산 윤리 종류는 뭐 고용 윤리라든지 왜 여러분들 그 자격증을 취득하셔가지고 개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개업하시면은 이 중개사 대표 말고 또 소속 뭐 소속 공인중개사 또 그 중개 보조원 이런 분들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종업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용 윤리가 반드시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래도 뭐니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윤리입니다. 이 클라이언트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하자면 그 부동산을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임대해주세요, 임차해주세요, 또는 개발해주세요 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매우 도덕적이어야 되고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폭리를 취한다든지 이러면 그 정말 반사의 질서까지는 가지 않지만은 이게 중개업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수준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래 왔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또 순리대로 법리대로 잘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윤리는 사회적 윤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부동산 윤리의 규제 방법으로서는 법률적 규제, 자율적 규제, 절충적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 다음은요. 이것은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최근 31회를 쭉 거슬러서 21회까지 보면은 특히 부동산업 그 코드 분류가 3번이나 나왔더라고요. 전부 다 코드에 관한 문제던데 여러분들 우리 그 통계청 그 포털로 가면 우리 산업 분류를 하는 게 있어요. 코드 분류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그 현업에 종사하실 때 아파트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아니 상가 이런 부분만 중개하면은 이걸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공장 용지 같은 걸 중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공장 용지는 부지가 크고 금액도 커요. 그럼 여러분들 수수료도 큽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공장 코드 분류 같은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뭐 시험 문제는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부동산업은 어떻게 코드상 분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문제를 종종 묻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자세하게 지금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 개업하시면서 공장 용지도 꼭 중개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통계 포털에서 이 공장 코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야 여러분들 공장 중개를 세련되고 그리고 실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어려워요, 이거 사실 어려운데 여러분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해야만 정말 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도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아파트만 하지 마시고 주택만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지 마시고 좀 발품을 팔아서 공장용지 토지 거래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건 그렇고요. 자, 부동산업이란 통계 포털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 묘지는 제외한다예요.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부동산업이다 이겁니다. 또 하나 그레이드는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이 부동산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분류하면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하고 대리하고 자문하고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실제로 시험 문제 나는 이 부동산학교로 시험 문제 나는 그 말하자면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뭐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던데, 이 개념만 확실히 알면 제가 다음에 표를 해드릴 텐데요.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된다. 그걸 조금 잘 기억해 주시고, 표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음 보시죠. 이 표가 바로 우리 통계 포털에 나와 있는 표준산업 분류표입니다. 이것은 그 우리 지역개발학이나 이 부동산 행정학을 하면서 논문을 쓸 때도 매우 필요해요. 논문 쓸 때도 이걸 다루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부동산업이 표준산업 분류표상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브리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십시오. 부동산업 하면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보세요. 681 코드, 682 코드가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분류가 되고, 또 하나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돼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업은 임대 및 공급업, 또 하나 서비스업, 이렇게 분류가 돼요. 자, 표를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업 임대업, 그리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네? 이렇게 분류가 돼요. 자, 분류를 되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는 뭐예요? 주거용 건물 임대하잖아요. 우리 사는 거. 비주거용,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주거용이잖아요. 이런 건물 임대업.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저것 포함되지 않는 기타 부동산 임대업. 그렇게 좀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 더 보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개발하고 공급하는 거겠죠.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자, 이해되시죠? 일정 규칙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큰 카테고리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보십시오. 부동산 관리업과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관리업에서는 주거, 비주거. 관리업이에요, 관리업. 임대업하고 혼선 오지 마십시오. 임대관리 이렇게 혼선이 오던데, 임대업 별도, 관리업 별도예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이것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우리가 할 수 있는 업이잖아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 자문업. 요걸 이렇게 해내기도 하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금융업. 이렇게 넣는다.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틀린 말이죠. 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해 주십시오. 다음 보실까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죠.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볼게요.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제가 표 별도로 옆에로 해놨어요. 부동산업이 해당 안 되는 것. 어떻게 말씀 쭉 드렸죠, 조금 전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자,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및 개발 공급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되죠. 다음 두 번째,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투자 및 자문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문업.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세 번째,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이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기 표 하단 부분에 밑에 세 번째 줄. 그리고 네 번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이거 어디 있어요? 부동산 관리업. 여기 있죠? 682 코드에 68212. 그렇죠? 5번, 기타 부동산 임대업. 어디 코드 있나? 68119. 코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시험에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현업에 종사할 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다음 보실게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 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또 보십시오.
지금 관리업이지 않습니까? 관리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관리업. 이것은 682 코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6821 부동산 관리업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거기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1번이 근데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 4, 5가 이제 혼선이 오기 시작해요. 사무용 건물 관리업. 그러니까 사무용 오피스 빌딩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하셨을 테고요. 4번 놔두고 5번 볼게요. 아파트 관리업. 아파트 관리업? 코드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4번 집은 사업시설 유지 관리는 표를 보세요. 사업시설 유지 관리. 유지 관리란 말 어디 들어있나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요. 한 문제 더 살펴볼게요. 다음 보시죠. 한국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업 682를 물어보는 거예요. 코드 682. 첫 번째 질문 부동산 투자 자문업.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투자 자문업입니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투자 자문업 6822222 이렇게 코드가 있고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11 서비스업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3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1 서비스업에 들어있잖아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공급 하면은 임대 및 공급에 681 코드에 68129 코드에 들어있어요. 이곳은 서비스업이 아니고 임대 및 공급업이다 이런 얘기여서 이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하면은 이게 6822에 들어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몇 번 이렇게 눈에 좀 훑어보면 구분이 돼요. 이거 반드시 구분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 대비도 중요하지만 이 코드는 여러분 현업에 종사할 때 공장 용지 중개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부동산 경제학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